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5번째 시간이죠. 네, 선생님이 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헤어스타일을 살짝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레고 머리, 헬멧 머리, 뭐 이런 머리죠. 좀 어때요? 좀 더 막 친근감 있지 않나요? 그쵸? 뭔가 인형을 보는, 미안해요. 자, 이제 우리 5번째 시간 운문 유형 연습 2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 연습 1번째 시간에서 2세트를 풀어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시를 볼 때는요, 작품부터 무작정 보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30초의 투자를 통해 반드시 보기에서 정보를 얻어올 게 있으면 빨리빨리 캐내오고, 그리고 문제 풀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여러분도 시를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은요, 선생님이 약속했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어떻게 빨리 문제를 풀고 빨리 지문을 읽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선생님이 신경 써준다고 했습니다. 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30초의 투자다.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전부터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그쵸? 해보면 압니다. 근데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선생님이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발 좀 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얼굴을 보고도 안 해올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좀 계속 이상한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지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형연습 2는요, 여러분 책 20쪽에 나와 있는 가나다 새 작품, 요걸 가지고 푸는 건데요. 자, 먼저 30초의 투자 해야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4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오호, 보아하니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하나 있죠? 몇 번? 4번이죠.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시구의 의미를 추출한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보기에서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보기를 활용해서 읽을 수 있을지 다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의 소재가, 즉 누룩이라는 이 소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에서 제시를 해주면서 밑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시구의 의미들을 쫙쫙쫙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즉 5개 중에 4개는 적어도 맞는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중에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리는 건지 아직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5개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봐요. 일단은 이게 다 맞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또는 보기와 연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는요, 4번의 보기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자, 나시 한번 보세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기억에서 미음, 자, 이거는 다 나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시에 나와 있는 5개의 식구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표현기법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네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고마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가작품과 다작품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고, 1번 문제는 셋 다 알아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3번 문제 나작품과 함께 해결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작품과 함께 해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작품 보고 2번 풀고 1번 풀고 이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30초에 투자해서 정한 순서도 선생님이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작품. 자, 나작품 선생님이 먼저 본다고 했는데요. 자, 이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 제목이 뭔가요? 박두진의 강이라는 시네요. 결국 이거는 뭐, 이 사람이 강 1, 2, 3 뭐 이런 식으로 썼나 보죠. 그쵸? 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지. 자, 대상이 중요한 시는
무엇을 파악하자? 이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이 강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려면 강을 꾸며주는 말을 보거나 아니면 강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를 봐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식어와 서술어를 바탕으로 해서 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이 언제지? 일단 그날 킵 해놓으세요. 자,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리. 자, 흐르리. 자, get 아니면은 뭐 리. 자, 이런 거 나오면요. 우리가 이거를 시제를 놓고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게 무슨 시제죠? 미래 시제죠. 그쵸? 자, 그래서 그날이라는 거는 결국 그날 강물은 흐를 것이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날이라는 날도 결국 미래의 어떤 날이겠구나. 추측이 가능하죠. 그쵸? 자, 그날 미래의 어느 날에 강물은 숲에서 나와서 흐를 거야. 어떤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같이 우리 해결하면서 가야 되죠. 그쵸? 자, 3번의 기억을 한번 보세요. 자, 기억을 보면, 자, 1번. 자, 3번의 1번. 기억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자,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그쵸? 자, 요것을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됐죠? 자, 이 리라는 것은 미래 시제이면서 또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 강이 숲에서 나와서 흐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1번 맞죠? 자, 계속해서 2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로소 채색되는. 자, 비로소라는 거는 뭔가요?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부터. 그쵸? 자, 강이 숲에서 나와서 흐르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야 채색된다. 무슨 소리죠? 색깔이 칠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색깔이 강에 입혀지게 돼요. 강이 흐르는 순간. 자, 그래서 비로소 채색되는 유유한 침묵. 이건 강을 비유한 말이겠죠? 자, 꽃으로 수장하는. 이 수장이라는 것은 뭐래요? 시체를 물속에 넣어서 장사 지내는 거래요. 즉 시체 대신에 꽃을 넣는 거겠죠. 이 강물이 아름답게 색칠이 되고 그리고 또 꽃들이 이 강물에 떨어져서 흘러가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강의 모습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하는 내일의 날갯짓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연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내일에 대한 즉 내일을 향한 날갯짓이다라고 했죠. 내일이라는 것도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날갯짓이라는 거는 뭐죠? 자, 선생님의 이런 날갯짓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쵸? 얼굴도 천사 같은데 지금 하늘로 날아올릴 것 같지 않나요? 미안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날갯짓이라는 것은 뭔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어떤 비상, 도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은요 숲에서 나와서 아름다워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려는 미래를 꿈꾸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3번에 2번 니은은 자, 니은이 방금 뭐였어요? 내일의 날갯짓이었죠. 날갯짓이 뭐예요? 동작이죠. 선생님 지금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자, 동작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강의 흐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됐죠? 그쵸? 강의 흐름이란 무엇이냐? 저렇게 날갯짓하는 것이다. 즉 미래를 향한 도약이다. 비상이다. 됐죠? 자, 계속해서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 흐르리. 자, 지금 보면 강물이 자,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대상의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상의 속성들이 계속 무엇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 하면 자, 채색이라든가 자, 꽃으로 수장된다든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서 흐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이든 꽃이든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쵸? 핑크빛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자, 밑에 있는 디귿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지개 피에 젖은 아침 숲 짐승 울음이라고 돼 있어요. 아, 저 강물 채색됐지? 꽃이 막 떨어져 있지? 아름답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지. 자, 무지개지. 자, 우리가 보통 무지개 하면 뭘 떠올리나요? 아, 무지개 같은 나의
뭐 미래, 나의 희망, 그쵸. 자, 무지개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어떤 희망을 나타내주는 그런 소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강물을 무지개로 표현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 사람은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날갯짓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무지개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웬 피가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막 아름답고 뭔가 되게 희망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호러야. 강물이 막 피에 젖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자, 이거는 무서우라고 쓴 게 아니라 자, 지금 요 앞에 있는 말들과 얘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어울리지 않는, 즉 서로 모순되는 것들. 자, 모순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모순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낸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은 역설법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점에서 역설이냐? 무지개라는 것과 피라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강물이 이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뭔가 밝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따른다? 아픔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밝은 미래, 아름다운 내일 이런 것들로 가는 길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무지개 피에 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모순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지만 그 안에 정말 어떤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역설적 표현이다라고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디귿은 반어적인 표현. 여러분, 역설하고 반어는 구분을 하셔야죠. 그쵸? 자, 반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겉으로 모순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겉으로 한 말이 서로 반대될 때, 즉 의도와 표현이 반대될 때 우리가 이거를 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싫다고 말하는 거, 싫은데 좋다고 말하는 거, 이런 게 반어가 되는 거죠. 여기 이거는 뭐예요? 반어가 아니라 역설이다. 그래서 반어와 역설은 구분을 하셔야 되죠. 자, 3번은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사연으로 갈게요. 일체의 죽은 것은 떠내려가리. 자, 일체의 모든 죽은 것들은 떠내려갈 것이다. 얼룩대는 배암 비늘, 피발톱 독수리에, 이리때 비둘기때 기축지와 울대뼈에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죽은 것들의 예겠죠. 그쵸? 이런 죽은 것들은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갈 것이다. 뭔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바다로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또다시 비로소가 나왔죠. 햇살 아래 옷을 벗는. 자, 옷을 벗는다. 강이 옷을 입었나요? 옷은 누가 입어요? 사람이 입죠. 그쵸? 자, 그래서 옷을 벗는다. 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인화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의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햇살 아래에서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의 그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는 너의, 즉 너는 전신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너라고 부르는 거, 자, 강을 너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옷을 벗는다라는 행위를 부여한 거, 이런 거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강에게 인격을 부여했다. 즉 강을 의인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다시 3번에 4번을 봅시다. 자, 3번에 4번을 보시면 리을은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강의 현재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강이여 내일의 피 몸짓. 여기도 역시 내일로 향한 몸짓에 피가 들어가 있어요. 즉 미래로 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어떤 희망찬 그런 내일로 가는 과정에는 피가 있다. 고통과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가 하는 손짓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강 흐름 핏문 있길 바다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이 길은 정말 핏자국이 가득한 핏무늬가 나 있는 길이지만 어쨌든 이 강은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로 간다라는 부분, 자, 3번에 5번을 보죠. 자, 미음은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사용하여 강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했어요. 자, 강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지향점이 어디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
목적지는 바다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 지향점이 바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개념이 나와요?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아니, 왜 시하다 말고 갑자기 문법이래요, 선생님? 그쵸, 그쵸? 갑자기 막 이 문법이라는 건 그것만 해도 싫은데, 시를 하면서까지 문법을 생각해야 하나? 근데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격조사라는 개념은요, 종종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격조사 개념 정리 오늘 해줄게요. 자, 오늘 개념 막차입니다. 자, 마지막 막차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격조사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이 격이라는 것은 문장 성분이에요.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문장 성분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 즉 특정한 격으로 만들어주는 조사를 우리가 격조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하면 어떤 말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서쌤을 주어로 만들어 보세요. 연서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 이런 것들은 주격조사가 되겠고요. 목적격조사? 이건 여러분 알잖아요. 뭐예요? 을을. 그렇죠? 연서쌤을 사모해 할 때. 그렇죠? 이 을은 목적격 조사가 되겠죠. 복격조사는 뭐예요?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뭐가 되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게 보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되다? 그쵸? 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가가 역시 복격조사가 됩니다. 서술격조사는 이다죠. 그쵸? 연서쌤은 미인이다 할 때, 자, 이 서술어를, 미인을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로 이 이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사격 조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사가, 즉, 바다로 할 때 이 로가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 뭐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 어디로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로 간다 해서 간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그 부사격 조사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바다로 라고 한다면, 자, 바다로라고 한다면 이 바다가 지향점이 되는 거고요. 이 바다에다가 로라는 격조사를 붙여주니까, 그쵸? 아, 여기가 지향점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5번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관형격 조사는 뭐예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로 여기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됩니다. 그쵸? 연서쌤의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격조사 간혹 가다가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에도 종종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작품을 볼 건데요. 이 다작품은요, 뭐 다행히도 4번에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보기와 함께 접근을 해주면 좋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면은요. 자, 보세요. 자, 다는 술을 빚는 데 사용되는 누룩. 자, 이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과 그 속성을 통해 새 시대를 향한 민중의 삶과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시는 뭐냐면요. 누룩이 주된 소재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 시대. 지금은 별론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좋으면 뭐하러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새 거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별로예요.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 시대를 갈망한다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민중의 삶과 의지라는 거. 자, 삶의 모습이야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쵸?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민중의 삶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뭔가 의지, 즉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의지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서 보면요. 사실 시를 보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봤어요. 시 안 읽고 요것만 보고서는 답을 찾았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 1번 보면서
같이 한번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1번. 이게 뭐냐 하면은 1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1년 한번 봅시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여기에서 뜬다라는 것은 발효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술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것이 전체 술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덩이, 아주 조그만 한 덩이이지만 이것이 발효되는 까닭을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알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너 그거 알아야 되는데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지금 우리는 이 식구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즉 지 혼자, 누룩이 혼자 있을 때는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대끼다가 그래서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누룩을 통해서 이 시는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누룩의 모습, 이게 뭐예요?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민중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소외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알맞은 바람을 만나, 즉 알맞은 바람, 뭔가 뜻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살며시 더운 가슴,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즉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랑을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요, 민중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 서로 연대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 어떤 열정,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2연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해결하고 가죠. 자, 알맞은 바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존재들을 만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죠? 살며시 더워진다라는 거. 뭐예요, 이거는? 정말 나의 열기, 나의 열정 때문에 덥구나. 자, 이거죠. 뜨거운 연대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2연 갑시다. 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자, 밤새도록 우는 울음. 우리가 밤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시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시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외워서 아무렇게나 적용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문맥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밤 하면 보통 우리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 문맥 속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라 그랬잖아요. 아, 밤에 우는구나. 운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때 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고난, 시련 그런 의미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새 시대를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즉 현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라고 했을 때 이 밤이라는 것은 부정적 시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울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고통과 서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 혼자서 계속 보세요.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역시 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부정적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연대하자. 함께 뭉치자.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무릎팍 으깨져도, 무릎팍이 으깨져도 꽃 피는 가슴. 즉, 시련을 당해도 가슴은 꽃핀다. 시련을 당할수록 힘들어질수록 열정은 싹 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가슴의 울림을 들었느냐 했습니다. 자, 3년으로 갈게요.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자, 속 깊이 기다림이 쌓이고 있다. 자, 그리고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기다림은 뭐에 대한 기다림이겠어요? 당연히 새 시대. 보기에 의하면, 그렇죠? 자, 새 시대를 기대하는 모습이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으로 표현이 된 거일 거고요. 자, 삭고사가 부서진다라는 건 뭐죠? 기다리다가 부서지는 거, 희생하고 고통받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희생하는 민중들의 모습이다.
됐죠? 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자, 지가 누룩이죠. 자기가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진다? 이거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희생했을 때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자, 보세요. 희생했을 때 이것이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쵸? 해솟는 얼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희생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기쁨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이게 뭐예요? 이제 이 누룩이 발효되고 있어. 이제 이 냄새가 퍼지고 있어. 곧 무엇이 올 것이다?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민중의 힘으로는 억압적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는 뭐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지금 이 누룩이 뜨고 있어. 냄새가 퍼지고 있어. 곧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아까 보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었냐 하면 의지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그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의지라는 말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 말은 완전히 반대가 되죠. 즉, 이 해석은요, 뭐죠? 시의 내용도 잘못 해석했지만 보기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시를 안 읽고도 보기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어서 5번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자체가 보기와 어긋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 5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작품을 한번 보죠. 자, 가작품은 김혜강의 봄을 맞는 페어에서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것도 보면은요, 제목에 이미 보세요. 봄을 맞이하는 페어. 뭔가 다르지 않아요? 봄이라는 거는 되게 막 희망, 아까 그 누룩 그 시로 따지면 뭐 새 시대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자, 폐허라는 거는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도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봄,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폐허는 이 사람의 어떤 현실 모습이 되겠죠. 봄을 맞이하는데 나는 지금 폐허에 서 있어요. 즉 나의 현재의 모습은 현재 상황은 그래요?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어제까지 내리던 봄비는 지루하던 밤과 같이 새벽바람에 고요히 깃을 걷는다. 자, 봄비가 새벽에 밤이 끝나면서 봄비도 그쳤어요. 자, 산기슭엔 아지랑이 떠돌고 축축하게 젖은 땅 위엔 샘이 돋건만, 자, 아지랑이 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봄의 이미지들이죠. 자, 그래서 봄날의 풍경, 지금 자연적으로는 봄이 오고 있는데, 계절적으로는 봄이 오고 있는데 발자국이 어지러운, 발자취는 발자국이죠. 자, 발자취가 어지러운 옛 뒤안은 어이도 이리 쓸쓸하여. 자, 옛 뒤안, 이 뒤안이라는 거는 뒤뜰이거든요. 이 뒤뜰은 왜 이렇게 발자국도 어지럽고 왜 이렇게 쓸쓸하냐 라는 얘기를 하죠. 왜요? 자, 뒤뜰이 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막 뒷마당 이런 뜻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지나온 이런 역사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이러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볕 엷은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아 깨어진 새건파리로 성을 쌓고 노는 두셋의 어린 아이. 자, 지금 막 쓸쓸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얘기를 왜 하죠? 이 어린아이는 그냥 깨진 사금파리, 밑에 사금파리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 그릇에 깨어진 작은 조각. 그러지만 와장창 깨졌어요. 왜? 여기는 폐허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거를 막 그냥 이걸로 성 쌓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깨진 걸 가지고 성을 쌓지만 실제 성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죠? 이미 무너졌죠.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무너진 성터로 새어가는 한떨기 바람에 한숨 지고 섰는 늙은이의 흰 수염은 날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어린아이, 어린 아이와 그리고 여기 늙은이. 어때요? 대비되고 있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무구하게 성을 쌓고 있고요.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숨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앞에도 보면 봄이라는 어떤 계절적인 배경과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폐허가 된 성터가 서로 대조가 되고 여기에서도 순진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이런 늙은이의 한숨이 대조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대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조란다. 선생님이 답을 말해버렸네요. 대조의 기능이 뭐예요? 강조잖아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가? 폐허가 된 이런 현재 상황을,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숨 짓는 노인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 쓸쓸함, 비참함, 이런 것들이 더욱더 대조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폐허에도 봄은 또다시 찾아왔건만 불어가는 바람에 뜻을 실어 보낼 것인가. 자, 이제 봄이 왔어요. 정말 우리 역사에도 이제 봄이 와야 돼요. 내 뜻을 표현할까?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갈까? 즉 뭔가 저항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콩닥콩닥하죠. 오, 두근거리는 나의 가슴이요. 솟는 눈물이요. 자, 내가 이제 싸울까? 나도 맞설까? 저항할까? 하니까 막 콩닥거리는데 결국엔 나는 하지 못하고 눈물만 솟는다는 거죠. 아, 나는 하지 못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자,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나. 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새벽바람에 다름질치는 도망가는 동물을 보았나니. 자, 나는 못 가지만 저 친구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갔죠? 뭔가 했겠죠. 그쵸? 저항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철벽을 깨뜨리고 새 빛을 실어오기까지. 자, 철벽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이 폐허가 된 곳에 새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데, 즉 봄빛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누구인 거예요? 자, 그걸 막고 있는 게 철벽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새 빛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새 시대가, 봄이 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이거를 가져올 때까지 저 친구가 이걸 가지고 무사히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자, 그 걸음이 튼튼하기만 비노라. 제발 버텨라. 제발 견뎌라. 그래서 새 세상이 올 수 있게 해줘라. 이 가슴을 바쳐서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저 친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새 시대가 무사히 도래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소망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A는 가에 있고 B는 다에 있죠. 자, 이거 보면은 표현 방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을 보면은요. 자, 1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A와 달리 B는 반복되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와 달리 B는 이라고 했다면 A에는 반복이 없어야 되고 B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A를 보세요.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시어들 있나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쵸? 자, 그런데 B를 한번 볼까요? 자, B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알겠느냐? 서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암시한다. 무슨 의도겠어요? 너 그거 아니? 너 그거 아니? 뭐예요?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B에서 반복을 통해 어떤 화자의 의도를 암시한다.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B와 달리 A는 이라고 했어요. 자, B와 달리 A는이 되려면 B는 없고 A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요? 방해물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한다. 자, 지금 이 B 부분에서는 방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자, 그런데 A를 보면은 방해물, 아까 뭐가 있었어요? 새 빛이 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철벽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B와 달리 A는 이라고 역시 했습니다. 그럼 B에는 없고 A에는 있어야 되는데 뭐가요? 서리적인 표현으로. 자, 서리적인 표현이 뭔가요?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뭐죠?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요. 자, 지금 A를 보면은 의문문 있나요? 의문문 없네요. 그쵸? 자,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 A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자, B에는 그럼 있어요? B를 한번 보세요. 자, B를 보시면은 의문문이 있긴 있어요. 너 알겠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서리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 때부터 서리법과 단순 의문문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요? 자, 이거는 너 아니? 너 아니? 정말 아니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아냐? 모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면 얘는 서리법이 되지만 이거는 정말 너 아니? 너 아니? 물어보고 있는 단순 의문문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 B 모두 서리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요. A와 B는 모두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와 B에서 상징적인 시어 어디 있죠? 여기에서 해솟는 얼굴이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좋은 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 뭐가 되겠어요? 상징적으로 좋은 물은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좋은 시대가 왔다거나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자, 해솟는 얼굴,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A에는 어떤 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쵸? 철벽이죠. 그리고 새 빛이죠. 어떤 방해물, 장애물,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로 봐줘야 됩니다. 자, 5번은요. 모두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A, B 모두. 자, 동적인 이미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보면 다름질치다. 그쵸? 막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동적이죠? 자, B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B 부분에서는 그쵸? 자, 끓는, 막 끓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1번입니다. 자, 화자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가나다 세 작품 모두, 자,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에는 새 빛을 친구가 실어 올기까지 내가 그것이 튼튼하기, 그 걸음이 튼튼하기를 비노라라고 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자, 뭐예요?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간다. 비록 그 가운데 어떤 피가 있고, 즉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로 가는 어떤 특정한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역시 해솟는 얼굴.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긍정적 상황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요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타임.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셰익스피어 작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이 최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최악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씀입니다. 정말 진리이지 않아요? 그쵸? 정말 최악이면요. 최악이란 말조차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 나 정말 최악이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나 이제 공부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바닥일 수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만 하면서 포기하고 나 이제 그만둘래. 언어 영역 때려칠래. 더 이상 못하겠어. 선생님도 이제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빠이빠이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는 그날을요. 빠이빠이 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 최악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라갑시다. 우린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역시 30초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문제가 있네요. 자, 5, 6, 7, 8, 9. 자, 요 문제들을 한번 놓고 보면은요. 자, 먼저 6번 정도 보니까 막 보기에 그림 나와주고 좀 고맙네. 그죠? 뭔가 현실에서 이동해서 이상세계로 가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가시하고 나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런 거 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다에 대한 감상 요래가지고 다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쭉 나와져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 보니까 또 어때요? 자, 가시에 대해서 뭐 다른
시와 비교 감상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기역과 니은, 이거는 나와 다를 가지고 두 작품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은 가나다니까 마지막에 풀어야 되고요. 어우, 복잡한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먼저 6번 보기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 봤으면 8번 문제 해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시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나시 본 다음에는 6번 문제 해결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7번이랑 같이 엮어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남은 거 9번, 5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보기를 먼저 보면은요. 자, 6번 보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가는 그런 내용이래요, 이 시가. 그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를 A라고 했고요. 자, 그 이동하는 과정을 B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이상 세계를 C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를 우리는 어떤 틀로 봐야 되냐? 자, 이 보기라는 틀 안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기는 괜히 주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어들을 우리는 현실과 이상으로 나눠서 봐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 이상 더 이상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자, 봅시다. 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했습니다. 자, 향단아. 향단이한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거 향단이한테 말을 하고 있다. 향단이는 즉 이 시를 듣는 이 시의 청자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개념 막차 나가도록 합니다. 자, 가끔 보면은요, 시에서요, 어떤 화자나 청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 시는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될까요? 나라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으면, 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거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자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시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표현을 찾아야 될까요? 누구누구야? 그쵸? 여기서처럼 향단아 이런 말 찾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오 자유여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뭐뭐여 이런 말을 찾아도 역시 구체적인 청자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 그쵸? 나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고 너가 있으면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향단이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단이가 청자이면 향단이한테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춘향이죠.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은요, 춘향이가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자, 그네줄을 어디로 밀어라? 먼 바다로. 이 로, 격조사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나타내는. 즉, 이상세계에 속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죠. 자, 바다는 이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네줄을 밀어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춘향이가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가는데 그 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네가 되는 거죠. 그네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이 B의 수단은 무엇이다? 그네가 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백앤모에 놓이 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자,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뭐뭐로 이런 방향,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뭐로. 자, 그러면 반대로 뭐뭐로부터라고 하면 이거는 지향점이 아니라 뭐죠? 출발점이죠. 얘가 떠나고자 하는 곳이죠. 즉,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현실 세계에 속하는 것이 뭐뭐로부터에 해당하는 말들. 즉,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새끼, 꾀꼬리들. 얘네들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 세 가지들을 이런 것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여기를 정말 너무나 강렬하게 떠나고 싶은 거예요. 향단아. 자, 산호도 섬도 없는 이라고 했어요. 자, 산호도 섬도 없는 곳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나는 싫어요. 그쵸? 그러니까 산호, 섬 역시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죠.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자, 하늘도 역시 이상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거기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자, 채색한 구름같이 뭐뭐 같이 있었으니까 여기엔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죠.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해가지고 보면 어때요?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계속 그 옆에 보면 느낌표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여기서 떠나보내고 싶어. 나 여기서 떠나고 싶어. 나 저곳으로 가고 싶어. 나를 제발 여기로 밀어줘! 라고 해서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고조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꺾이죠.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왜요? 달은 서쪽으로 저렇게 유유히 자유롭게 떠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죠. 왜 못 가죠? 내가 타고 있는 이 그네라는 것은 로켓이 아니죠. 그쵸? 내가 로켓을 탔다! 이러면 피용 해가지고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그네라는 것은 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계속해서 떠나기를 갈망하는 게 이 춘향이의, 이 화자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달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무 줄에도 묶여 있지 않은, 즉 현실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 즉 나와 대비되는 존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 달처럼은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밀어줘. 향단아 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8번 문제 풀어야죠. 자, 8번 문제를 보면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보기에 밑줄 친 시어와 가장 유사한 것은 했습니다. 자, 보기에 밑줄 친 시어는 뭐냐 하면 꾀꼬리예요. 자, 황조가의 꾀꼬리. 이거 선생님이 하도 말해서 이제 다 알죠. 자, 이 꾀꼬리는 어떻죠? 암수 서로 정답게 논인데요. 자, 얘는 정답게 놀아요. 자, 그런데 나는 자, 외로울사 이내 몸은 자, 나는 외로울사 니와 함께 돌아가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그 감정의 관계를 봤을 때 정답다라는 말과 외롭다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꾀꼬리와 나는 서로 대조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처럼 이것처럼 우리가 이 가작품에서 화자와 대조되는 그런 시어를 찾으면 뭐가 되겠어요? 달이죠. 그쵸? 저 달은 저렇게 자유롭게 가는데 나는 저 달처럼은 갈 수 없어. 라고 해서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로 달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작품을 한번 보도록, 다가 아니죠. 나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작품도 역시 이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향아. 자, 여기에도 역시 구체적으로 청자를 설정해 놓고 있죠. 향입니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자, 너의 고운 얼굴이 우물가에 뭘로 비쳐요? 조석으로 비쳐요. 그 조석이 아니에요. 향아의 고운 얼굴이 우리 마음의 소리의 조석처럼 이렇게 각진 얼굴로 비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조석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추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자, 여기도 뭐예요? 뭐뭐로 지향점이 나오죠. 이 나시에서 이상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옛날로 가자. 오래되지 않은 그 옛날로 가자.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이거 약간 좀 랩 같지 않아요?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어때요? 수수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면 운율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이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자, 이 옛날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그쵸?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걸찍스런 웃음들,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는 저 노을. 자, 이 옛날의 모습, 이 나시의 화자가 이상세계로 삼고 있는 그 모습, 어딥니까? 도시예요? 농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 어떤 그런 농촌, 그것도 막 외로운 농촌이 아니라 서로 막 웃음 짓고 막 걸찍스럽게 떠들고 이런 모습, 농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자, 여기서 구슬처럼
뭐뭐처럼 해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자, 그 전설 같은 풍속, 즉 옛날에 그런 어떤 농촌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자, 뭐뭐하지 마. 거기에 빼앗기지 마. 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현실 세계가 부정적이니까 이상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의 현실은 무엇으로 나타내지고 있냐? 자, 무지갯빛 허울로 나타나는 거죠. 자, 허울이라는 건 뭐예요? 껍데기.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허울만 좋은 거야. 무지갯빛 하면 아름답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도시로 왔지만 이거는 정말 껍데기였어.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봐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정자나무 마을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으로, 자, 미끈덩한 기생충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기생충 학자가 되세요. 자, 나머지 대부분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싫어하니까 역시 이것도 뭐예요? 현실 세계죠. 이런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 즉 인이 박혀있는 여기를 떠나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그래서 가자, 찾아가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향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고향으로 가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다.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낼랑. 이게 뭐예요? 발도둠. 내가 막 따라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난 키가 작은데 저거 갖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 게 발도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맞지도 않아. 그건 우리 분수에 맞지도 않아. 그런 거 남들 흉내 내지 말고 이제 그만 가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내도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그 이상세계는 모두 다 고향의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그쵸? 뭔가 그리운 그런 어떤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했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즉 이 이상세계는 순수한 세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답, 요게 몇 번 문제였더라? 자, 6번 문제죠. 자, 6번 문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와 달리 나의 화자는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A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자, 상승의 이미지는 어디에 나타나나요? 그네에 나타나죠. 그네를 밀어 올려줘. 나를 밀어 올려줘. 이게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에 있는 거죠. 나에는 올라가는 이미지는 없죠. 1번 틀렸네요. 1번 답이네요. 그죠? 자, 1번이 답. 자, 2번 같은 경우에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경험했던 세계, 춘향이가 가고자 하는 곳은 경험했던 곳은 아니고 그냥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돌아가자 그랬죠. 돌아가자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경험했던 세계가 맞죠. 3번 나와 달리 가의 화자는 매개물을 통해, 그쵸? 자, 나시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어떤 매개체는 없는데 여기서는 수단, 그네라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는 시로 갈 수 없는 숙명적 한계, 뭐였죠? 뭐 때문에? 그네줄 때문에.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갈 수가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인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나 작품에서는 그런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5번 가는 명령형 어미를, 나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자, B에 대한, 즉 이동에 대한 소망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예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명령이잖아요. 밀어서 나를 이동시켜줘.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가자. 청유형 어미죠. 그쵸? 함께 가자라는 그런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이동을 역시 이동에 대한 소망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정답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자, 다는요, 노인가라는 작품인데요. 자, 노인가. 여러분, 노인가. 무슨 내용이겠어요? 나는 늙었어. 그래서 서러워. 이런 얘기예요, 결국. 즉, 어떤 늙어감에 대한 탄식, 안타까움, 뭐 젊음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내용은 길지만
결국 압축하면 별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창일이 조자할제. 이거 뒤에 보면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창일이라는 사람은 전설 속에서 한자의 창조자로 일컬어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한자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조자할 때, 즉 한자를 처음 만들 때 가증하다 늙을 노자. 자, 가증하다 늙을 노자.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노라는 글자를 가증스럽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늙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오해. 싫어. 나는 저 늙는다는 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시황 분시서 할 때 나지 않고 내달아서, 자, 이게 뭐예요? 왜 진시황이 책들을 태울 때 얘도 같이 탔어야 되는데 왜 그때 얘는 도망을 쳐서 남아서 지금까지 나에게 늙음을 가져오고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 없고 사정 없이 세상 사람 늙히는가.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사람이 늙는 이유를 뭐에다가 무슨 탓을 하고 있어요? 이 노라는 글자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글자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자, 늙기도 서러운 중에 모양조차 그러할까? 안 그래도 늙어서 서러운데 왜 내 모양까지 늙어버리고 있을까? 꽃같이 곱던 얼굴, 검버섯이 무슨 일인가? 옷같이 희던 살은 동토든 걸 되었구나. 삼단같이 길던 머리, 불안당이 쳐갔구나. 이건 다 뭐예요? 자, 꽃같이, 옷같이, 삼단같이 직유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그쵸? 젊었을 때 나의 아름다운 모습, 지금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젊었을 때와 지금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볼택이 있던 살은 마고할미 꾸어가고, 그쵸? 이 볼에 있던 살도 마고할미가 꾸어가고, 샛별같이 밝던 눈은 늙으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 판수 거의 되어간다. 판수 밑에 나와 있죠?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대같이 곧던 허리.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화살대같이, 이렇게 화살처럼 딱 허리가 곧았는데, 자, 이제 길마같이. 길마라는 거는요, 소 등에다가 짐을 실으려고 이렇게 얹어놓는 안장입니다. 그럼 소 등에다가 얹어놓으니까 안장이 이렇게 휘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아까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허리가 꼿꼿했는데 이제는 길마처럼 이렇게 휘어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수같이 좋던 말은 반벙어리 무슨 일인가. 젊었을 때는 말도 막 이렇게 잘했는데 이젠 거의 반벙어리 신세가 되었구나. 자, 그래서 계속 뭐예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하면 듣던 귀가 층암절벽 막혔구나. 정강이를 걷고 보니 비수검의 날이 섰다. 자, 비수검 날이 섰다. 비수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요만한 칼 있잖아요. 이렇게 푹푹 하면 이렇게 날아가지고 콕 찍히는 거, 그런 거 있죠? 자, 굉장히 짧고 가느다란 칼이에요. 긁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자,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젓가락처럼. 그걸 비수검이 날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얇은 다리예요. 자, 팔다리를 들고 보니 수양버들 늘어졌다. 버드나무 알죠? 축축 늘어져 있는 이런 나무. 자, 내 팔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늙어서. 자, 어와 서러운 지우고 늙었으니 어이하리. 자, 그래서 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또 대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그런 모습에서 그런 서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석 사귀던 친구. 역시 그 조석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귀고 있던 그 친구들 이제는 다 사라지고 뜬구름처럼 흩어지고. 왜요? 친구들도 이제 늙어서 다 한 명씩 가는 거죠. 그쵸? 자, 죽자사자 하던 친구, 유수같이 돌아가네. 흐르는 물처럼, 떠다니는 구름처럼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요. 설라절라 독불이여 허위탄식 뿐이로다. 자, 허위탄식에서 이 화자의 정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울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탄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어떤 그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부럽다, 소년들아. 젊어서 힘껏 먹어라. 오, 예, 좋죠. 그쵸? 즐거워라, 소년들아. 젊었을 때 실컷 노소. 젊었을 때 힘껏 먹고, 젊었을 때 실컷 열심히 놀아라. 라는 얘기예요. 늙으면 못 노니까. 식객삼천 맹상군은 죽어지면 자취 없고, 백자천송 곽분양도 죽어지면 허사로다. 여기에서 맹상군, 곽분양, 이런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맹상군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의 선비들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밥을 먹였고요. 그 식객으로 삼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곽분양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한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백자천손, 자손을 많이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늙어서 죽으면 다 헛된 일이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희들 열심히 살아 라는 얘기죠. 열심히 놀아. 영웅도 말을 마소 영웅도 아니 늙나, 호걸도 자랑 마소 호걸은 일생 사나, 아마도 먹고 쓰고 노는 것이 호걸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 노인가에서는 뭐예요? 젊었을 때 즐겨라 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고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증하다 늙을 노자. 이거는 뭐예요? 글자를 의인화했다 얘기했죠. 그래서 늙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 증오. 그쵸? 이걸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꽃, 옥, 3단. 이거 뭐예요? 같이 선생님이 직유법 사용한 거다라고 했죠.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다. 끌어온 보조관념들이 됩니다. 자, 3번은 뭐죠? 비수검, 수양버들 다 늙고 병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운과 유수는 뭐라 그랬어요? 흩어지고 돌아간, 즉 다 늙어서 덧없이 죽어간 친구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자, 5번. 영웅 호걸은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아니죠.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즐기면서 살아라. 젊은 시절에 즐겨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9번은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누구죠? 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누구죠? 소년들입니다. 자, 향아. 이 향이한테는 계속 뭐라 그랬죠? 향아, 우리 함께 가자. 계속 같이 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소년들아, 너희들은 좋겠다. 나도 너네들처럼 되고 싶다. 너희들 그래, 젊었을 때 놀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화자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묶으면 답이 몇 번으로 나와요? 3번이죠. 그쵸? 화자가 동행하고 싶은 대상, 화자가 선망하는 대상, 요걸로 묶어줘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이요. 자, 5번은 시의 표현 기법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공통점입니다. 가나다의 공통점. 자, 기억을 보세요. 차분한 어조를 구사한다. 차분한 어조라는 것은 굉장히 담담하게,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그냥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개입하지 않고 바라볼 때 차분한 어조가 나와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였어요? 가시 같은 경우에는. 자,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거잖아요. 그쵸? 제발 나를 밀어 올려줘! 막 뭔가 열망하는 그런 어조가 나타났고요. 나에서도 뭐예요? 가자! 돌아가자! 이건 차분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다에서는 한탄하고 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차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억은 안 되겠죠. 자, 니은. 비유적 표현 셋 다 나오고 있죠. 그쵸?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달같이는 갈 수 없어. 이건 비유죠. 그쵸? 같이 썼으니까. 나시 같은 경우에도 구슬처럼 흘러간다. 아침처럼 빛난다. 처럼처럼해서 지규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시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늙은 모습을 표현하는데 비수검, 수양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일단 되겠죠. 5번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자,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수미상관 앞부분과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둘 다 없습니다. 디귿땡. 자, 리을 식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반복적인 식구의 사용 보이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나를 밀어 올려다오라는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나에서는 뭐죠? 가자,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어때요? 대꾸가 되어 있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무슨 일인가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식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골라준 5번 요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 세트를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유형 연습 시간입니다. 꼭 문제 다 풀어보시고 30초의 투자 반드시 해보고 오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